그 문제지를 펼치시고 8번 위에다가 8번 위에다가 이렇게 선을 그어가지고 8분 이렇게 쓰시는 거는 8분을 딱 되면 8번을 푸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 학생들은 앞부분 문제를 되게 빨리 풀어요. 그래서 한 4, 5분에 7번이 끝나는 거예요. 그 문제는 많이 틀렸다는 거죠. 그렇죠. 예. 급히 막 풀었어요. 급히 풀었는데 문제는 많이 안 맞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다 5점이에요. 길다고 10점인 게 아니니까 다 5점이니까. 그러니까 8분을 잘 쓰세요. 그러니까 빨리 풀고 그 다음 문제 풀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일단 8번에다가 선 긋고 8분 이렇게 쓴 다음에 지금 쓰십시오. 그 다음에 한 문제는 풀지 마세요. 거기서. 그러니까 7문제 중에서 여러분 방어 점수 있죠? 문제지 위에다 방어 점수 적어 놓으세요. 지금 난 이 점수는 반드시 방어하겠다. 몇 점? 네, 이 점수는 반드시 방어한다. 그러면 80점을 적었으면은 4개를 틀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자기 머릿속에서 4개를 어디서 틀릴까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럼 3가지 영역 중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앞쪽에서 한 2개를 보통 틀릴 거예요. 그래서 독해 쪽에서 하나만 틀려야 된다. 양쪽에서. 그런 계산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자기 방어 점수를 해놓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2개, 최소한 하나는 틀릴 수 있는 거 어차피. 그러면은 그 한 문제를 괜히 시간 들이고 틀리지 않겠다. 어차피 틀릴 문제인데 이렇게 각오를 해주시고 앞에 이제 8문제 이렇게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15번을 찾아가서 선을 긋고 16분이라고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독해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독해 문제를 한 4개 정도 풀었을 텐데 독해 문제 중에서 문제를 풀 때 다 읽으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문제 유형에 맞게 이게 주제문을 찾으라 그러면 주제문 어디를 보면 되겠어요? 앞으로 읽어보면 잘 생각하면 주제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뭐가 뭐 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한 다음에는 선택항으로 가는데 선택항을 읽고 꼭 키워드를 해야지 동그라미를 해야 돼요. 무슨 생각했는지 내가 뭘 읽었는지 이 선택항에 뭘 얘기하고 있는지 내가 동그라미 한 키워드하고 비교를 자꾸 해보시는 거예요. 줄줄줄줄 많이 읽지 말고 필요한 부분을 잘 읽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형광펜을 들고 자 지금 한번 보세요. 그 11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형광펜 있죠? 형광펜 꺼내고 11번 문제가 다음 문장 요지로 적절한 것은 이랬어요. 그럼 어디를 읽으시겠어요? 첫 문장을 읽겠죠. 그럼 첫 문장에 형광펜을 하세요. 마침표 있는 때까지 형광펜 칠해 놓으세요. 그걸 읽고 되도록 그어가지고 답을 하세요. 나머지 글자는 없다고 생각하고 답을 해보세요. 그 다음 아니 도저히 안 되겠으면 두 문장만 읽는다든지. 그 다음에 2번은 아이의 성격으로 가죠. 그럼 지금 뭘 묻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격을 묻죠, 성격. 그럼 성격이라는 부분에 동그라미를 해요. 그 다음에 성격을 읽으라 그러면 어디를 읽으시겠어요? 여러분 다 읽으셔 이제 성격을 아는 거예요? 앞부분하고 뒷부분만 알면 성격을 알 수 있겠죠? 그쵸? 맨 앞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좀 나올 거고 그 다음 결론을 보면 이 사람 성격은 나올 거 아니에요. 대체로 그렇죠. 성격이 앞뒤는 없는데 중간에 막 써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앞하고 뒤를 보면 대체로 나오지. 그래서 앞하고 뒤에만 형광펜 칠해주세요. 앞만 가지고 하긴 주제가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3번, 13번에 빈칸에 들어갈 말을 골라라.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를 읽으시겠어요? 빈칸 근처를 읽어야죠. 그래서 빈칸 근처 적절한 대문자를 찾아가지고 거기만 형광펜 칠하세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단어가 여러 가지 있는 걸로 보아 뜻에 맞는 걸 넣으라고 하는 거니까 그 한 문장만 가지고 여기에 들어갈 게 뭘까를 생각하는 것이 위에서부터 있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여러분 왜 어휘 문제나 문법 문제 한 문장만 주면 답 잘하면서 그쵸? 어휘나 문법 문제는 한 문장 주고 답하잖아요. 근데 왜 독해라고 그걸 다 읽어야 되냐고. 때로는 그럴 때가 있겠지만 독해를 하더라도 한 문장 뽑아내면 빈칸 채울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밑에 거기 형광펜 칠해놓고 그 다음에 14번을 보면 A와 B에 들어갈 말이 뭐냐 그러면은 이거 지금 순접인지 역접인지 찾으라는 거죠. 일단 거의 하우에번 들어가는 걸 거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 맞는지를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될 텐데 A자리 B자리 근처에 이렇게 쓱쓱 형광펜 칠해놓고 앞에서부터 막 너무 열심히 읽고 그러지 말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15번 위에 여러분 16분 이렇게 적었죠? 그럼 이제 그 16분에 요걸 딱 넘어갈 때 막 쫓겨가지고 이제 뭐 몇 문제 못 풀었는데 막 찍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16분 됐을 때 상당히는 풀어놓고 그다음에 그중에 하나는 또 찍을 거니까 여유 있게 하고는 그다음 16분이 딱 되면 이 문제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역시 15번부터 지금 6문제 남았어요. 6문제도
어디를 읽을 건지 선택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5번이 빈칸에 들어라, 빈칸 넣어라 이러니까 빈칸 근처 쓱쓱 칠해놓고, 그 다음에 15번에 다음 글의 내용에 가장 부합하는 것은, 이게 무슨 소리예요? 가장 부합하는 게 뭐냐 이러는 거는 뭐 요지일 수도 있고 세부사항일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질문에 부합 이렇게 동그라미 한 다음에, 이런 문제 어떻게 푸냐면은 요지일 수도 있고 세부사항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부합하라 그랬어. 세부일 수도 있는데 주제 찾고 선택항으로 가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주제 찾고 선택항을. 주제도 안 찾고 많이 읽고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틀린다고요? 주제도 안 찾고 많이만 읽어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예? 주제 찾고 바로 선택항을 가세요. 선택항에서 내가 뭘 알아내야 되는지를 동그라미 하면서 풀어야겠고, 그 다음에 17번은 물음이 뭔지. 그러면 물음에 이제 17번은 여러분 질문을 동그라미 한 다음에 형광펜 칠해서 질문에 Q. 질문에 형광펜을 칠하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질문만 읽고 답해요. 본문을 읽지 않아요. 17번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상당히 많은 경우에 질문을 보면 들어가야 할 말이 좋은 말인지 안 좋은 말인지 예상이 돼요. 빈칸에는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예상하는 것을 적으시고, 예상이 될 것 같으면 선택한 걸 바로 가세요. 근데 어쨌든 그건 반드시 잘 읽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8번에 순서 맞춰라 이런 거 어떻게 하냐면 A, B, C, D 앞부분에 5단어씩만 형광펜 칠해요. A에 5단어, 그다음 B에 5단어, C에 5단어, D에 5단어 이래요. 그러니까 순서라는 거는 앞부분에서 이게 뭔가 지시어도 있기 마련이고 접속사도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적당하게 맞춰본 다음에 터무니없는 얘기들. 그러니까 뭐 A가 절대 첫 문장이 될 수 없는데 A가 앞이라 그런 거 지워나가고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은 빨리 맞출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19번에 요거 어디다 집어넣느냐? 그럼 어딜 제일 잘 읽어야 되죠? now. 그거 잘 읽어야 되죠? 그거 엄청 잘 읽어가지고 요 문장 앞에 뭐가 있을까 뒤에 뭐가 있을까 하는 걸 동그라미 이렇게 표시하신 다음에 그 다음 본문을 읽을 수밖에 없어요. 본문은 이제 차례차례 읽다가 한 문장마다 키워드가 뭔지 찾으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항상 무슨 말 하는지를 아셔야 되고, 그 내가 뭐라고 생각했는지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셔야지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내가 이상한 생각을 했거나 내가 오해를 했거나 그런 걸 정정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독해 문제는 대체로 너무 깨끗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답만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무슨 생각해서 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교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키워드로 삼았는지를 동그라미로 표시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예. 자,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것들 하다 보면 느는 거예요. 하다 보면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게 지금 하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공부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여러분들은 자꾸 늘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하나의 샘플이고, 2달 동안 공부를 우리가 만나서 하려고 하는 것은 그 과정 동안 더 단단해지고 늘리려고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스탑워치 준비. 제가 이제 8분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바로 넘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8분 동안은 여러분은 6문제만 푸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 자기 방어 점수가 70점인 분들은 5문제만 잘 푸십시오. 8분 동안 5문제를 풀려면 시간이 막 펑펑 남아가지고 이거 완전히 맞췄지 이렇게 될 때까지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법원직에서 25문제를 30분 동안 풀거든요. 근데 이제 그중에 어떤 학생은 그것도 이렇게 끊어서 해요. 셋으로. 30분 동안 25문제를 푸는데 그중에 어떤 학생이 22개를 맞췄고, 그중에 이 20개를 문제 푸는 동안에 100% 맞았다고 생각했대요. 어떤 학생은 20개를 맞췄는데 17개가 문제 푸는 동안 이건 100% 맞았다고 생각을 했대요. 생각할 수 있었던 거죠. 점검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나머지가 아닌 걸 확인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도 잘 해봅시다. 자, 시작.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자, 이제 같이 풀어볼게요. 네. 어떻게 풀자는 거냐면, 자, 첫 문제. 단어 문제가 하나. 어려운 단어 문제. 선택항에 있는 단어가 만만하지가 않은 거예요. 모른다고 틀리는 건 아니죠. 모른다고 틀리는 건 아니죠. 추측할 수 있으니까요. 빈칸에 좋은 말이 들어가야 될지 나쁜 말이 들어가야 될지 본문을 통해 추측을 시작하는 거예요. 요 근처만 봤어요. 자, retreat이라는 말을 알아야 돼요. 이런 거는 뜻이 뭘까요? 뒤로 간다. 그래서 이제 to가 나왔죠. 그럼 어디로 가냐면 to the impregnable fortress in the mountain으로 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fortress 이렇게 모르는 단어 계속 있으면 안 되고 fortress는 그 요새 그거잖아요. 그래서 산에 있는 fortress, impregnable한 fortress로 퇴각했다. 이렇게 이제 읽히게 되면 impregnable은 좋은이겠어요? 안 좋은이겠어요? 요새. 그러니까 좋은 요새로 갔다. 그럼 요새가 좋으려면은 튼튼한 이런 말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pregn이라는 말이 패배, 당하지 않는 뭐 이런 식이 될 거 아니에요? 패배가 되지 않는? 그렇지요.
그러니까 선택항에 전부 다 on이 들어가 있는데 on 안쪽이 이렇게 제패하고 패배시키고 이런다는 말이 들어가면 그렇게 패배 당하지 않는 이런 얘기가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unbearable이 나왔는데 bear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뜻은 참을 수 없는다. 참을 수 없는 요새로 간다. 이런 건 답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완전히 지워놓는 거예요. 그냥 아닌 것 같아. 그러지 마시고 나는 무슨 말이 들어가야 될지 알기 때문에 지웠어요. 그다음에 undulating이라는 말은 처음 듣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뭐뭐가 재패 뭐 이래 보이지는 않는단 말이죠. 듀레이트가 재패 뭐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아닌 모르겠다 이렇게 해놓고 난 이걸 보니까 자 발음이 conquerable 이렇게 돼 있어요. conquer 많이 들어본 얘기예요. 무슨 뜻? 정복. 그러면 정복될 수 없는. 그러니까 정복되지 않는다는 건 되게 세다는 얘기죠. 되게 좋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 다음에 uninhabitable 이렇게 말하면 이건 무슨 뭐가 안 된다고요? 거주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거주 못 사는 대로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답은 3번이다. 그냥 단어를 몰라도 풀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 생각하면.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로 갈게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빈칸 문제예요. 그럼 빈칸 문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뭘 해야지 돼요? 본문을 잘 읽어가지고 여기다 좋은 말이 들어가야 될까 무슨 말이 들어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his survival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의 생존은 is the result of something 이렇게 말하면 여기다 뭘 쓰라는 거예요. 여기 result한 단어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여기 뭘 써야 되겠어. 여기 이제 그의 생존은 요것의 결과다. 여기는 원인. 생존의 원인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가 살아남은 걸로 보아 이거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이 원인은 좋은 거. 뭔가 좋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걔가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이 얘기인 거죠. 그러면 볼게요. 좋은 걸 찾을게요. 자, numerical superiority 이랬어요. 그러면 numerical 이렇게 소리를 내서 읽으니까 뭐랑 마찬가지인 단어 여러분 아는 거. numerical 하자 생각나는 단어? number. 자, 그러면 numerical의 뜻은 수적인 그런 말이고 superiority가 우월 이런 건 알잖아요. 그거 괜찮은 거네. 그러니까 이제 수가 많았다는 얘기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수가 많아도 뭐 생존을 할 수 있겠어요. rugged individualism 이랬어요. 그 rugged는 파워드 500개의 rugged가 나오죠. 예, 나오죠. 예, 500개 안에 rugged가 들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아닌가? 거친이라는 형용사 rough가 있는데 그게 표제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rugged가 거친이라는 그 rough의 동의어고 그걸 모르면 어쨌든 individualism의 결과로 그 사람이 살았느냐 이러면 되잖아요. 형용사가 뭐 굉장히 중요한 건 아니니까 부정어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자 그럼 요거는 발음해 보시면 mutual assistance 파워드 500개 표제어죠. 뜻은 상호간. 그러니까 상호 도와가지고 그 사람 생존하는 말이 돼요. 좋은 거네. 그 다음 이것도 괜찮고. 그 다음 이거는 excellent physical condition 해가지고 몸이 좋아가지고 그랬느냐. 다 말이 되기 때문에 앞부분을 읽으면 되겠네요. 자 가볼게요. 소리 읽으시면 man is essentially 자 여기서 man이라는 거 이렇게 처리한 거는 앞에 헌장사가 없잖아요. a man, the man 이러지 않았어. 그럼 여기서 man의 뜻은 인간은 본질적으로 cooperative하다. cooperative하지 rather than competitive being이다 이랬어요. 그럼 걔가 어떻다고요? 한 단어 동그라미? cooperative이죠. 그래서 살았다 이거죠. 답은 mutual assistance. 확실하죠? 자, 그러면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정부의 결정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 인권에 역행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를 잘 옮기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첫째 뭘 해야 되겠어요? 한국말 잘 알아야 돼요.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를 몰라. 정리가 안 돼. 그러면은 영어로 옮길 수가 없어요. 한국말 정리해. 첫째 어디? 정부의 결정은. 그 다음 많은 사람들에 의해. 그 다음 인권에 역행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자, 그럼 1, 2, 3, 4 이러면 영어는 보통 순서가 어떻게 돼요? 뭐 붙었어요? 정부의 결정은 그 다음은 여겨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인권에 역행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에 의해 순서가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죠.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게 되니까 자 그럼 정부의 결정. 그러면 the government decision 괜찮네. 그 다음에 many criticize 좀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달라.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다른 보통 답이 아니죠.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면 보통 답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Human rights, 인권은 the government decision. 이렇게 되면 답은 1번과 4번 중에 하나란 얘기죠? 자, 그럼 지울게요. 1번과 4번만 열심히 볼게요. 예. 자, 그러면 정부의 결정은 그 다음에 for human rights. 그래서 인권을 위한 결정 좋아요?
인권이라는 말 여기 나온다. 이상하죠? 이게 답인가 보네요. 그쵸? 읽어볼게요. 자, 소리 내보시면 The government decision is viewed. 좋아, 좋아, 좋아. 그쵸? 여겨지고 있다. is viewed.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 의해 뭐로 아주 좋아요. 그쵸? be viewed as. 그거 알잖아요. A를 B로 여기다 뭐라 그래요? view A as B. regard A as B. 그거 마찬가지로 is regarded as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뭐로 여겨지냐면 stop. backward for human rights. 이러니까 역행, backward. 좋네. 답이에요. 그러면 이제 혹시 모르니까 근데 솔직히 말해서 틀린 데가 없네 이게. 다시 한번 읽어보죠. 소리 내시면 The government decision is viewed by many as a step backward for human rights. 너무 맞아가지고 이런 경우는 다시 보지 않겠어요. 혹시 시간이 나면 나중에 한번 다른 거 틀린 거 뭐 있는지 시간이 나면 보겠지만 또 모르잖아. 뒤에 가서 뭐 하나 더 던질 문제가 있을지. 4번이 너무너무 깔끔한 문장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어법상 옳은 문장은 이렇게 말하면은 이런 문장은 이제 풀까 말까 좀 살짝 고민을 해봐야죠. 예, 살짝 고민을 해보다가 풀까 말까 이렇게 살짝 고민을 해보다가 이제 지금 4번인데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살짝 보고 밑에 문제가 뭐가 있는지 이렇게 살짝 고민을 해본 다음에 풀만하다 그런 다음에는 이제 읽어보겠어요. 근데 이제 주어 동사 잘 끊어가면서 해주셔야 돼요. 시작. 일단 읽어보시면 Canadian author Margaret Atwood's selected poems. 이게 주어. 이게 깔끔하게 보여야 돼요. 아까 그 합격수기 쓴 친구 그 문법이 가장 핵심이다. 문장의 구조가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 80점 이상은 넘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정말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근래 제가 받은 합격수기 중에 되게 재밌었던 글은 경찰 올해 8월에 이제 붙었는데요. 그러니까 찾아왔어요 학원에. 근데 그 작년 겨울 8월에 30점 나왔고 그다음에 올 초에 35점 나왔었대요 영어가. 그랬는데 올 8월에 85점을 맞고 합격을 한 거예요. 자기는 아직도 그 숫자가 믿기지 않는다. 85점이라는 숫자가 믿기지 않는다. 근데 만약에 그 중간에 즉 3월과 8월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 얘기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예. 근데 만약에 자기가 그런 선회를 하지 않았다면 그 상태가 어땠냐면 3월까지도 자기 품사라든지 문장 구조가 보이지 않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기출문제를 풀고 있었대요.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랬으면 아직도 꽈라게 늪을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정말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는 파워워드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공부했대요. 밥 아침마다 먹지 않냐고. 살고 싶으면 드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가 살고 싶으면 드시라고. 그 합격수기에 그렇게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 종목 아무래도 단어라는 게 그러니까 이거는 상시로 깔아놓고 뭐 그렇게 했다 그러던데 구조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는 그거는 반드시 고치지 않으면 아까 그 윤유혁 씨가 얘기한 이론에서 어떤 빵꾸가 나 있는 부분 메꿔지지 않는다는 거 영어에 그런 대표적인 부분이죠. 딱 보면 여기까지 주어로 딱 보여야 돼요. Canadian author Margaret Atwood의 selected poems가 이랬어요. 그 동사 publish 말이 돼요? 시들이 출판했다? 말이? 안 돼. 예. 옳은 문장이네. 옳지 않은 문장이면 끝나는 건데. 예. 그래서 이게 워즈 이런 게 워가 들어가야지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다음 2번. 자, 읽어보시면 major application of the science of logic. 이게 주어예요. 자, 주어가 되게 길어요. 그러니까 사실 참 곤란한 게 기출문제의 문장들이 이거 다 기출문제들인데요. 되게 길어요. 문법책에 이렇게 긴 예문 나와요, 여러분? 여러분은 무슨 문법책에 이렇게 긴 문장 나오냐고요. 그쵸. 예. 이게 주어가 되게 길잖아요. 한 단어만 찾아야 돼요. 자, 주어 한 단어. application. 자, 그럼 이게 뭐냐면 the science of logic. 논리 과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논리 과학의 주요한 용도라는 거죠. application 적용. 이걸 어디에 써먹냐면 그 적용이 도움을 받아요? 적용이 이걸 어떻게 써먹냐면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잖아요. 논리과학의 주요한 적용이란 논리과학을 어떻게 써먹어가지고 어디에 도움을 줄 수 있냐면 이 얘기잖아요. 근데 적용 자체가 도움을 받는다가 말이 안 되죠. 적용이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도운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능동이 돼야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네요. help 다음에 동사 원형 쓰잖아요. 이건 아셔야 돼요. 꼭 알아야 되는데 어릴 때 왜 help 사역동사를 somebody 한 다음에 동사 원형 쓸 수 있다. 뭐 to를 써도 된다. 여기까지 들으셨죠?
알잖아요. 그것까지는. 근데 여기 somebody를 생략하면 help to 동사를 쓰거나 아니면 help 동사 원형 바로 이렇게 간다고요. 그래서 help 다음에 동사 원형 나오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어서 원래 이게 능동태로 has helped distinguish 이렇게 돼야 되는데 has를 is로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래서 말이 안 돼버려서 틀렸고 그다음 3번 갈게요. 자 읽어보면 in central Georgia 그다음 archaeological evidence 이렇게 되고 evidence 시험에 나와요. 맨날 그쵸? 불가산명사. 에비던스 불가산명사 맨날 나오는 거 이런 건 뭐 기본으로 아는 거고 그래서 이제 불가산 절이 잘 했고 indicate 여기 잘 S 썼고 그럼 indicate 파워도 표제어 지적한다 했고 대절 잘 나왔고 대절 무슨 사절이고 명사절이고 대다음에 완전한 절 나오고 명사 빠진 절이고 완전한 절 나오고 자 주어 Native Americans 동사 first inhabited 이렇게 됐는데 inhabit이란 동사 시험에 자꾸 나오는 동사예요. 그래서 inhabit을 이제 지금 모르시는 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살다라는 말이니까 live하고 reside하고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얘네들 다음에는 in을 써야 되는데 inhabit 다음에 in을 안 써요. 그래가지고 얘가 타동사고 그다음에 얘네들은 자동사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이 외워주셔야지 된다고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떨 때는 쓰는데 어떨 때는 안 쓰고 그러는 거. 대표적인 예가 뭐 그 보다라는 말이 look 다음에는 s 쓰죠. 근데 보다가 쓰면 S 쓴다 안 쓴다 그런 거 안 쓰잖아요. 뭐 그런 말이 있기 마련이죠. 뭐 대답하다 할 때 answer 다음에는 to를 안 쓰는데 근데 뭐 reply 이런 거는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뜻이 비슷한데 자동사 이건 자동사 쟤는 타동사 그런 애들 좀 있으니까 많지 않아요. 뭐 arrive 다음에는 in을 쓰는데 reach 다음에는 안 쓴다. 그런 애들 이렇게 좀 묶어가지고 그 공부를 해놔야지 되는 거죠. 그런 것 중에 이제 하나가 대표적인 단어가 inhabit이에요. 그래서 inhabit 다음에는 요 in을 안 쓴 거 이런 걸 자꾸 묶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론서를 공부를 해도 이론서에 다 나오진 않잖아요. 어떤 이론서도 모든 내용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해당하는 내용 갖다 추가를 자꾸 해주시고 그래야죠. 그러니까 아까 그 현정 씨 같은 경우에 공통 영어를 자기 단권화 교재로 만들었다 그러는데 공통 영어는 사실 무슨 디테일은 굉장히 없는 책이거든요. 근데 스트럭처를 알고 있으니까 어떤 그 백번에다가 디테일을 붙이면 되겠구나 하는 걸 파악을 한 거기다 제 내용을 계속 집어넣었겠죠. 그러면 이런 거는 이제 문제를 풀다가 집어넣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inhabit하고 live 이거 구분을 해야 된다. 여기 in을 안 쓰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러면 첫째 거주했다 the area 한 다음에 그 지역에 거주했고 13 centuries ago 하면은 이 어고라는 부사가 맨날 묻는 바 어고가 들어가면 과거 시제 이런 걸 맨날 물어서 거주했다. 좋네요. 이거 틀린데 아직 못 찾았죠. 네, 우리가 못 봤을지도 모르니까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자, 시작해보죠. 읽으시면 In central Georgia, archaeological evidence indicates that Native Americans first inhabited the area 13 centuries ago. 다시 봐도 틀린 데가 없는데요. 네, 이게 맞나 봅니다. 그러면 4번에 어디에 틀렸나 보죠. 자, 읽어보시면 Now consider the 이런 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자, 그 ed 붙인 이유 수동. 자, 그러면 수동이라는 거는 A라는 것이 이제 여겨진다. major point으로. 이게 깔끔하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consider란 동사가 원래 어떻게 쓰이느냐. consider를 능동태로 쓸 때 뭐 몇 가지 구조가 있긴 있습니다만 저 얘기를 듣고 나면 어떤 사람들은 A를 B로 여긴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다가 as를 잘 안 쓴다 이거죠. 거의 안 써요. 보통 안 쓰고 A, B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거를 뭐 목적어, 목적보어 우리 이제 대상어라고 부르는 대상어, 대상보어 이런 관계 우리가 오형식이라고 배웠던 그런 관계를 흔히 취하다가 이것보다 더 흔하게 취하는 구조는 A는 여겨진다. 이런 다음에 뒤에다가 궁금한 거 뭐로 여겨지냐. 이렇게 빵쓰는 이런 구조를 되게 많이 쓴다. 아까 비유 그거랑 똑같은 얘기다. 비유 다음에 어떻게 했던 비유? A, as, B. 근데 이제 얘는 이제 눈으로 보는 거는 as를 쓰고 머리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as를 안 쓰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파워그래머 같은 강의에서 공부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밑으로 깔아주시면 좋겠고 이런 강의에서 책을 좀 찾아보시고 그럴 수 있도록 하면 좋죠. 근데 그 최신기출 문제집은 해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 일주일에 4시간이니까 그 시간 동안에 가장 좀 문제되는 거 그런 거 제가 잘 추려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고 평상시에는 해설을 잘 보시고 그다음에 이론서를 찾아보고 그렇게 가기가 좀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요게 앞으로 가면은 A는 여겨진다 B로 이렇게 되는 구조인지 딱 알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주어고 그다음에 여겨진다는 보호를 유도하는 연결동사고 얘가 보호라는 거죠. 자, 그러면 누가 여겨지느냐. 자, 누가는 어디 있죠? 저기. 좀 이따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이 뭐로 여겨지는지를 이제 순서대로 들어보는 거예요. A major poet of the 19th century. 이때의 주요 뭐 그걸 여겨져요. 그 사람 이름이 에밀리 디킨스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메이저 포이트였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뭘 몰랐어요.
무지했던 거죠. 괜찮아요, 분위기? 이 사람이 그 메이저 포이시였는데 굉장히 훌륭한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이걸 몰랐던 거예요. 분위기 삑사리가 난 거죠. 좀 그렇죠. 예. 자, 그 사람 뭘 몰랐냐면 그래서 뭘 몰랐는지가 또 안 나와. 심각한 삑사리가 나고 있는 거죠. 틀렸죠. 그쵸, 그쵸? 예. 그 사람이 to the literary world 하면은 문학계에 뭐라고 해야 돼? 문학계를 몰랐다는 건 아니고 문학계에 알려지지 않았다. 원래 이런 얘기였겠죠. 어? 자, 그럼 여기 어떻게 바꿔? 원래는 뭐였어? was not known. 원래 이런 말이었겠죠. 근데 그거를 막 어쩌리 바꿔가지고 이 여자가 뭘 몰랐다는 듯이 얘기했지만 대상은 없고 말이 안 돼 버렸어요. 그다음에 그녀의 살아 생전에는 그 문학계에 뭐라고 해야 되는데 문학계에 알려지지 않았다. 해석이 안 되니까. 자, 그럼 답이 끝났나 봐요. 아까 그거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5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아까 여러분 이거 가지고 고민 많이 하시던데 그 되게 급하게 풀지 마세요. 찬찬히 푸세요. 찬찬히. 그러니까 아까 같은 문제들을 어떤 것들은 좀 빨리 정확하게 쳐내실 수 있어야 돼요. 자꾸 실력을 키워가지고. 그러니까 1, 2월은 좀 더 영어 시간에 영어에 시간을 들이세요. 1, 2월은 영어를 붙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비상구예요. 그리고 1, 2월을 붙잡으면 3, 4, 5월 있잖아요. 그때 붙여가지고 지방직을 바라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좀 더 시간을 많이 들이십시오. 그러면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은 물으면 이렇게 튀어다니기보다 이 정도 여기저기 뭐 그렇게 긴 질문 아니니까 앞에서부터 읽어볼게요. 자, 소리 내보시면 Books are gateways into other minds and other people's lives. 자, 동그라미 할게요. 첫 문장 읽고 주제를 찾아야 돼요. 동그라미. 이 글은 무엇에 대한 얘기다? 책. 그 다음에 책이 여기다 표시할까요? other라 표시할까? 어느 게 낫겠어요? 저는 other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보면 딴 사람 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맞아요? 더 구체적인 거. 책을 보면 게이트웨이 동그라미 해봤자 궁금해지잖아. 책은 어디로 가는데 이게 궁금해지잖아. 게이트웨이보다는 other 이렇게 표시하는 게 낫겠네. 좀 더 선명한 거. 그래서 책을 보면 딴 사람을 알게 된다. 쉽잖아요. 이렇게 하려고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 이제는 뻔한 얘기죠. 책을 보면 딴 사람을 안다는 거. 그 다음에 through them. them이 뭐죠? 책. 이렇게 들어가야지 여러분이 키워드를 잘 뽑은 거예요. 두 번째 문장의 대명사가 여러분의 동그라미하고 일치하기 마련이에요. 만약에 두 번째 문장의 대명사가 나왔는데 그 대명사가 뭘 가리키는지 모르면 키워드를 잘못 잡은 거예요. 여러분이 게이트웨이즈에 동그라미 했다거나 뭐 엉뚱한 거 동그라미 했으면 그게 매칭이 안 되겠죠? 그럼 그게 잘못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의 대명사와 키워드는 완전히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책들을 통해 We can escape from the narrow little world 이랬어요. 그러면 escape from 다음에 from이란 전치사 다음에 the narrow little world가 나왔고 이제 무순사절이 시작되며 narrow world를 설명하는 형용사절을 시작하며 형용사절을 시작하는 관계 대명사 위치거나 아니 위치를 대신하는 that 이거나 아니면 앞에 the little world라는 건 공간 개념이 있으니까 뭐를 where 셋 중에 하나일 텐데 생략된 것으로 보아 이건 아니다. where는 생략되지 않는다. 따라서 여기에 생략된 것은 사실은 대시다. 관계 대명사 대시 빠진 것이다. 그러면 the little world 다음에 이쪽에다 써볼게요. world라는 명사를 설명하는 절을 쓰려 그러는데 접속사를 안 썼다는 거는 관계 대명사 대를 뺐다는 거고 이때 여러분이 이건 좀 높은 수준인데 where는 생략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야지 돼요. where는 생략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얘는 관계 대명사예요. 관계 대명사니까 대명사는 지가 명사 역할을 하잖아요. 따라서 뒤에는 완전한 절이 나오겠어요? 명사가 빠져야 돼요. 명사가 빠져야 되죠. 지가 관계 대명사면 주격 관계 대명사든 동사의 대상이든 전치사의 대상이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럼 뒤에 명사가 빠진 절이 나오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 세 개 한 다음에 우리가 세상을 우리가 산다. 세상을이 아니고 세상에서 세상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live가 자동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받으려면 전치사 in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끝이 나도록 공부를 해주셔야지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를 요걸 놓치고 나서 뒤에 봐서 아무리 봐도 막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많이 놓쳤으면은 뒤로 가면 from 이 from 이거 맞춰 from fruitless brooding over 이제 이걸 혹시 맞추신 분들은 나중에 brood 같은 단어를 공부를 하다가 형광펜치라고 이렇게 brood over 이런 거 외워야겠다. over랑 같이 다니는구나 이렇게 좀 챙겨주시는 게 좋다는 거죠. 아까 복습을 하자는 거는 기출 문제만큼은 이제 제일 잘 봐야 되는 문제는 기출 문제잖아요. 나머지 공부는 다 기출 문제를 잘 보기 위해서 하는 공부예요. 그럼 이제 brooding over our own selves에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괜히 고민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돼요. 남들 보면은 합격생 와서 보니까 저거구나 뭐 이렇게도 알게 되고 그러니까 놔두면은 이제 혼자서만 생각하니까 An evening spent reading great books 이렇게 되면 이제 수식이 된 거죠. 그쵸? 밑줄 안 그었으면 따지진 않겠지만 spend 시간 ing 그 구조 쓴 거잖아요. spend 다음에 있었던 시간이 앞으로 튀어나왔으니까 수동태가 된 겁니다. 좋은 책들을 읽으면서 보내진 시간이 그 다음에 does 한다 뭐를 위해서 우리의 정신을 위해 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거는 does란 동사가 타동사라는 거죠. 한다 궁금하잖아요. 자 뭐가 궁금해요? 한다. 그 한 저녁 있죠. 좋은 책을 읽으면서 보내진 한 저녁이 해요. 궁금한 거. 뭘 하냐고. 당연히 뭘 하는지 궁금하죠. 타동사죠. 그럼 뭘 한대요? 위치부터가 명사절을 이루어서 이걸 한다라고 하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위치의 뜻은 뭐죠? 어느 것이죠. 어느 것. 우리가 궁금한 건 어느 것이었어요? 뭐였어요? 뭘 하냐죠. 그럼 뭘 하냐는 위치가 아니라 what을 써야죠. 잠깐만. 두 개를 골라야 되는구나. 그쵸. 이게 무슨 상황인가 했네. 두 개를 골라야 되네. 그럼 A하고 C 틀렸어. 2번. 이렇게 답이 나오는. 어떤 문제는 맞는 걸 찾아라 이런 문제도 있었어요. 밑줄 문제였는데 딱 보니까 1번이 완전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고서 가려 그랬는데 보니까 맞는 걸 찾으라는 문제예요. 기출 문제인데 그래서 다 틀리고 하나만 맞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잘 보고 하십시오. 자 그러면은 in which 여기서 위치가 아니라 뭘 써야 된다고요? what이요. 왜 what을 써야 돼? 위치하고 what의 차이가 뭐예요? 위치는 무슨 뜻? 어느 것. what은 무엇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위치하고 what의 차이를 잘 보여주는 예를 최근에 제가 재밌는 예를 알아냈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일을 물을 때랑 날짜를 물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요일하고 날짜를 물으면 요일은 day, Sunday, Monday 이렇게 쓰는 day를 쓰고 날짜는 date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12월 15일이라고 하는 date이에요. 단어가 달라요. 우리나라 말도 요일하고 날짜는 다르잖아요. 이게 날짜? 요게? 요일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day하고는 which day겠어요? what day겠어요? 요일. 무슨 어느 요일? 아니면 무슨 요일? 요일이라는 건 7개 중에 하나. 그러니까 which day. date라는 건 360개 중에. 그럴 때는 what date. 이렇게 한다는 걸 생각하시면은 7개 중에 고를 때 뭘 쓰고? which. 이건 몇 개 중에 고르라는 얘기가 지금 아니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거는 보시면은 뒤에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what a Sunday, a holiday in the mountains does for our bodies. 그래서 그러니까 산에서 하루 보내고 나면 휴가를 보내고 나면 그러니까 여기 does 다음에 명사가 빠져 있는 건 what이 앞에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휴가가 우리의 몸에 대해서 하는 것, 고만한 일을 체계해 준다라고 한 다음에 우리가 내려오는데 산으로부터 그 다음에 stronger라는 무슨 사가 나왔어요, 여러분? 형용사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형용사는 뭘 수식하겠어요? 산? 아니죠? 우리를 수식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산에 내려오는데 더 강해져 있다. 그런 말이겠죠? 보겠죠? 그게 아니면 뭐겠어요? 우리가 산에서 내려온다 다음에 stronger 이렇게 돼 있으면 stronger가 우리의 상태가 더 강해져 있다는 얘기겠지. 자, 그 다음에 우리의 폐와 우리의 마인드가 cleansed 이러면 이건 무슨 관계겠어요? 우리는 더 강해져 있고 우리의 폐와 정신은 깨끗해진 상태겠죠. 그럼 깨끗해지다라는 건 붙인다는 거예요, 떼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려면 붙여야 돼요, 떼야 돼요? 떼야죠. 그러니까 떼는 것에 해당한 전치사 of. 이거 of가 of에서 온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cleanse 다음에 of 쓰는 건 딱 맞는 거지. 붙일 때는 못 써요, 그러면은. of가 아니라 붙일 때는 with, 뗄 때는
of 그러는 거니까 cleansed of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그 lungs하고 마운디에서 뭐가 빠지냐면 all impurities가 그렇지 모든 더러운 불순물들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채로 나온다 이거지. 그리고 우리는 better prepared to face 해서 우리가 더 맞을 준비가 되어 있다. with courage 이러는 거는 중간에 삽입된 거예요, 여러분. 예? 이거 사실 되게 어려운 문장이었죠.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고 뭘 맞닥뜨려요? 그 전투를 맞닥뜨리게 되죠. On the plains of daily life에서 plain 파워도 500개 표제요. 평야. 일상 삶이라는 이 전장이라든지 여기에서 the battles 매일 맞닥뜨린 전투를 with courage 용기를 가지고 맞닥뜨릴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였어요. 자, 그러면 다시 보면 여러분이 풀었던 거랑 계속 비교해 보세요. 그래서 A가 걸렸는지 A에서 위에서 가로 열고 형용사 절이며 관계대명사가 빠졌으니까 뒤에 명사가 빠져야 될 텐데라고 예상하고 풀었는지 아니면 눈이 그냥 쭉 미끄러져 갔는지 그걸 비교해 보시면 아마 급하게 하느라 생각을 못한 경우들이 많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7번까지만 하고서 쉴게요. 그러면은 I wonder 이런 문제가 나오면 딱 여러분이 선택항을 본 다음에 딱 선택항을 보니까 뭐 때문에 묻는지 알겠죠? 뭐 때문에 묻는 거죠? must have pp가 답이겠죠?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forget에 ing를 쓴다는 건 터무니가 없죠? 답 2번.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make up for를 밑줄 그었어요. 그럼 make up이 무슨 말이죠? 보충하다. 그 make up for, make up 업되게 만드는 거니까 화장 메이크업 그거 다 보충이고 make up for something 하면 저것에 대해서 보충한다 이런 뜻은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200개 이디엄 해야 특강 200개를 뽑아놨는데 그런데 이제 들어가 있는 너무나 중요한 관용적 표현이잖아요. 이디엄이죠. 그러면은 after all the delays에서 또 이제 이런 거는 별별 여러 가지 뜻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면 all the delays가 있었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늦고 뭐 때문에 늦고 뭐 때문에 완전 짜증났죠. 그러면은 그런 다음에 우리는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래서 뭐 하고 싶냐면은 제가 하고 싶다고 읽은 건 to예요. 완전 마음 편치가 않아서 뭘 하려고 그러냐면은 to make up for lost time 하면은 지금까지 잘라먹은 시간을 뭐 하고 싶어해요? 보충하고 싶어요. 막 전전긍긍하면서 보충하고 싶어요. 딱 맞네. 보충. 자, 그럼 보충. rule out. 보충이다 아니다. when out. 그쵸, 너는 아웃이다. when out이냐. 너야말로 아웃이다. 보충하고 아웃은 아무 상관이 없다. 그 다음에 turn down. 보충과 무슨 make up의 동의어가 turn down일 리가 없다. 그 다음에 compensate for 파워도 500개 표제의 뜻 보충하다. 답이네. 그 다음에 speed up 하고 지금 make up 하고 이걸 무슨 잃어버린 시간을 잃어버리는 건데 어떻게 speed up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프로세스가 대상이었다면 우리의 프로세스를 speed up 하자 그랬겠죠. 대상이 잃어버린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답이 분명히 나온 거고 그 다음에 7번으로 가면 여기까지 하기로 했죠. 했다가 이제 좀 쉬었다가 이제 독해도 하고 그럽시다. 좀 이따 뵐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